안녕하십니까. 청년장병의 내일이 있는 삶을 위하여 청년장병 진로 설정 및 기업 채용 동향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지원상담관 정혜영입니다. 자, 용사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용사님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혹시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꿈과 목표가 아직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혹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전역을 앞둔 용사님들, 그리고 간부님들, 그리고 임기를 다 채우시고 나가는 간부님들도 앞선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저는 군에 와서 그동안 학교 교육을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학과가 맞지 않은데 재수를 해야 할까요? 편입을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용사님들을 만나서 교육을 진행하고 상담을 진행했던 대다수의 용사님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동일하게 전역을 앞두신 간부님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장병 진로도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고민의 해결책의 실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을 진행하면서 몇몇 용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육이었다. 군에서 들었던 최고 좋은 교육이었다. 이 교육을 듣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었다. 기타 등등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우리 용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용사분들의 진로 설정과 앞으로의 기업들이 어떻게 채용이 바뀌고 있는지 채용 동향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사님들 지금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긴 아는데 저 도대체 뭘부터 해야 될까요? 편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다들 뭔가의 목표를 있는 분들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아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예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것조차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로 설정의 가장 첫 번째는 나라는 사람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지능 중에 하나가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합니다. 우선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부분은 더 살려나가고 잘못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함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진로를 탐색하시면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을 한다면 그에 맞는 비전과 목표 설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고요. 그렇다 보면 내가 나중에 찾은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즐겁게, 흥미롭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놀이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많이 주는 곳이라서 그냥 하다 보니까 선택했어요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중에 정말 출근하기 싫은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 오늘 또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30, 40대가 돼서 저는 또 다른 적성을 찾아야겠습니다. 라고 훌훌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20대에 진로를 잘 설정한다면 그에 따른 진로 탐색을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직업,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직무 만족도 높은 직업,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많은 채용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채용 트렌드가 바뀌는 걸 모르고 그냥 직업을 찾고 있다면
나중에 내가 준비를 했는데 뭐야? 내가 준비한 사항과는 또 다르네?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트렌드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채용 트렌드의 감을 잘 잡아야 채용 트렌드의 동향을 잘 읽어야 취업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과 달리 어떻게 채용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채용을 할 때 스펙 중심으로 많이 선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벌, 학점, 토익 점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발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이 돼야지만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학점이 3.49가 되면 입사조차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이제는 적성, 역량, 인성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벌과 학점조차를 아예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이제는 공채 모집을 해서 대량의 근무령 인재를 뽑지 않습니다. 왜? 공채로 인재를 선발해 놨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선발해 놨는데 그 인원들이 1년도 못 채우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면 기업에서는 신입사원한테 투자한 비용이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셈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제 채용을 점점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채용 형태가 수시 또는 인턴, 정규직 전환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범용형 인재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대량으로 인재를 많이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신입사원 연수를 통해서 각각의 부서에 배치를 하지 않고 전문성, 실무 경험이 우대되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용사님들이 취업을 오랜 기간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취업을 4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때 준비를 해도 됐지만 이제는 이런 전문성, 실무 경험을 갖추기 때문에 늦어도 취업을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경험과 경력은 내가 하루아침에 3개월 안에 또는 2개월 안에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년제다 하면은 최소한 늦어도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바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일단 기업들이 공채를 많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취업 시장은 상하반기 딱 공채 시장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상하반기 공채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2019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연간 8,000명의 인재를 뽑아갔는데 이제는 공채로 뽑지 않고 우리는 수시 채용을 하겠다고 2019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은 범용형으로 많은 인재를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비용을 투자하고 차라리 직무에 적합한,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인재가 필요할 때마다 뽑겠다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채 방식과 다르게 수시 채용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딱 어떻게 보면 채용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은 그 시기에만 취업 준비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수시 채용은 이 기업이 언제 수시 채용을 올릴지 모르고 언제 그 자리가 공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그 관심 있는 기업을 즐겨찾기에 넣어두시고 수시로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아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자주자주 만약에 확인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구글 알림이를 활용해 두시면 구글 알림이가 기업에서 채용을 하면 이메일로 채용 정보를 발송해 줍니다. 또한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대량 인재 선발인 공채 모집과 달리 수시 채용은 직무의 적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된 직무 경험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스토리를 최대한 만들어서 그 최대한의 스토리를 만든 걸 그 직무와 연결시키시는 게 가장 수시 채용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시 채용은 언제 오픈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 하는 걸 늘 대비하셔서 먼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항상 직무에 맞춰서 준비를 해두시면
수시 채용이 나는 것과 동시에 입사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의 채용 동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채용 중에 트렌드 중에 가장 이슈가 이 블라인드 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와 채용이 결합된 말로 블라인드, 보이지 않는 채용. 우리가 다른 말로는 깜깜이 채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벌, 학력, 성적 이런 걸 보지 않겠다. 또한 가족사항 또한 적지 않겠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이 블라인드 채용을 먼저 실시를 했었고요. 근데 2017년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라고 해서 321개의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라인드 채용 저촉법에 따라서 2019년 7월에 블라인드 채용법이 발생됨에 따라서 신체 조건을 중시하던 항공사에서조차도 이 신체 조건인 키, 몸무게, 가족사항, 결혼 유무 이런 것들을 적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단 승무원은 어떻게 보면 항공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암리치이기 때문에 신체 조건 중에 암리치 하나 정도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은 기존 채용 방식과 달리 나는 학벌이나 학점을 보지 않고 그냥 능력만으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기존 채용과 달리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된 기업들은 서류 심사에서 깐깐하게 서류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블라인드 채용에 저촉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채용에 합격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단 서류에서 합격한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 채용의 서류에 관대하게 합격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다음 진행되는 필기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블라인드 채용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터로 걸러낼 수 있는 AI에서 바로 걸러낼 수 있는 학점이나 자격증의 유무, 학교, 어학 성적에서 걸러내는 게 아닌 이런 정량 지표가 아니라 직무 능력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정성적인 지표가 더 중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이력서보다는 직무 중심의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 내가 얼마나 이 직무에 정말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고 이 직무 관련해서 교육 경험을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했을 때는 경험 중에서 증빙할 수 있는 경험과 증빙할 수 없는 경험을 기술해야 되고 여기에 또다시 경험 기술서에 기술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다양하게 많이 여러분들이 갖추시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증빙할 수 있는 경험과 증빙할 수 없는 경험에 아무것도 기술을 못한다면 서류에서 탈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에 관련된 경험과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면접관들이 경험에 비춰진 비구조화된 면접 질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블라인드 채용 실시와 함께 비구조화진 면접보다는 그냥 역량 면접, 구조화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수시 채용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대량으로 변명 인재를 뽑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시 채용, 소량의 입재, 직무 중심에 맞춰서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나의 직무 중심에 맞춰서 모의 면접을 실시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기업 채용의 하나의 두드러진 화두 중에 하나가 AI 채용입니다. 바로 이 AI가 어디에서 쓰이냐? 일단 AI가 채용에 쓰이는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서류 심사에서 AI가 쓰여집니다. 자, 서류 심사에서 AI가 어떻게 쓰여지냐? 일단은 내가 쓴 자소서에 어떠한 단어의 키워드를 기업에서 설정해 두면 그 단어를 쓴 지원자들은 모두 다 탈락하게 됩니다. 또 AI 채용이 면접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일단 내가 자기소개서를 기술한 거와 면접에 기술한 거와 일치도를 봅니다. 자소서를 바탕으로 지원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쓴 자소서가 정말 맞는지 30% 이상 일치도가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류에서 자소서에서 문항간 일치도가 50%가 넘어가면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탈락 원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간 유사율을 어떻게 보면은 문항간 유사율 50%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냐? 일단 우리가 경험기술서를 써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 경험기술서 너무 상세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경험기술서 너무 상세하게 쓰면 자소서 1, 2, 3, 4번 항목과 문항간 유사율이 50% 이상 겹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기술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간략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험기술서에 내가 활동한 회사명, 그리고 기간, 수행 내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시고 그걸 만약에 내가 자소서 항목에 또 한 번 녹여내신다면 그걸 가지고 녹여내실 때 좀 더 상세하게 풀어내신다면 문항간 유사율 50%에 저촉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채용의 취업 전략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표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AI 채용에서 면접 시 내가 쓴 자소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내가 쓴 자소서와 일치도가 30% 이상이 돼야지만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법에 맞게, 사실에 맞게 제가 얼마 전 공기업 서류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비속어 때문에 AI에서 걸러진 게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비속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거기서 걸러진 비속어가 바로 짝퉁 마스크였습니다. 짝퉁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가서 AI가 비속어로 걸러냈습니다. 그렇듯 진짜 어법에 맞게 비속어를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AI 채용에 대비한 취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재상에 잘 부합하는지, 기업이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계에서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게 쓴 자소서가 인사 담당자의 손에 넘어가지도 못한 채 그냥 탈락해버리는 사유가 발생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그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I가 채용해서 어떻게 걸려내냐면 AI는 내가 증빙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이 없다면 교육상 전무로 채용해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 역량을 무엇보다 갖추시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용사님들의 진로 설정 그리고 앞으로의 바뀌고 있는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진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 자아 분석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장점과 단점, 전 장점,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일단은 호기심 있는 것부터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20대 때 그 호기심 있는 걸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정말 재밌는 일이네, 호감 가는 일이네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나를 알아갈 수 있는 표준화 검사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 도구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성향을 판단해보고 또 요즘에는 워크넷 사이트에 가면 워크넷 사이트에 다양한 직무 검사나 아니면 직업 선호도 검사를 무료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또는 표준화 검사 도구를 통해서 도출될 결론, 매칭된 직업군으로 만약에 내가 진로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 직업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면서 최소한 이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네 라는 이야기보다는 막상 해보니까 정말 되게 잘 맞네, 정말 재밌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 시장에 대해서 채용 트렌드에 발맞춰서서 아마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가 가져다준 또 하나의 변화가 화상 면접이 또 실시되고 있습니다. 화상 면접 실시 그리고 PT 면접도 일반 PT 면접이 아니라 스몰 PT 면접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채용 트렌드가 바뀌고 어떠한 면접이 실시되고 있는지 취업 준비생이라면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하셔서 많이 정보들을 얻으셔야 나중에 더 성공적인 취업을 하는데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